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실입니다. 신체의 장애를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킨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인간의 승리자가 되신 원로화가 운보 김기창 화백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운보 선생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드님 되시는 김완 씨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김완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보통입니다. 괜찮으세요? 사시는 데는 어디에서 사시고 계신가요? 지금 청주에 낙향하고 계십니다. 청주에? 네네. 네. 가서 오래되십니까? 청주에서? 지금 재작년에 내려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금년에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72세가 되시죠.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72세 되셨나요? 네, 갑인생이십니다. 네. 비입기에는 뭐 아직 젊으신데요. 그럼 요즘 바쁘시게 지내실 텐데 요즘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요새 나이가 먹어대로 바쁜 일에 자꾸 생깁니다. 네. 우연히 집속이 전남회와 농업복지회로 해서 좀 바쁘게 지냅니다. 아, 우양 선생의 10주기 전시회 그리고 농아복지회. 네네. 아, 그래서 바쁘시군요. 네. 그 우양 선생의 10주기 전시회는 참 뜻있게 진행되고 있죠. 네네. 지금 중앙 갤러리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달 3월 24일까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아직도 운보 선생님 가슴 속에 우양 선생이 계시죠? 네. 어떻습니까? 나 우양이는 나 아내라는 것보다는 돈 동지를 잃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네. 늘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늘 참 부인 생각하시고 그 전에 미국 계실 때도 늘 같이 다니시고 하시다가 벌써 10년이 됐군요. 네. 네, 그러셨군요. 운보 선생님은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시기 시작했습니까? 17세 때 17세. 17살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찾아가시는 곳에 이다 키모노 선생님이 되게요. 네. 그분이 만약 서양화를 그리셨다면 오늘날 아주 서양화를 그릴 건데 네. 마침 그분이 동양화를 그리시는 분이고 네.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하신 원로다가 있어서 다 이 훌륭한 분한테 나를 어머니가 소개해 주셔서 네. 오늘날 나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동양화를 그리시기 더 자연이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서 사람이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남이. 네. 그렇군요. 거기 새로운 철학을 또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만남이 중요하다. 그림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옛날엔 미술 학교가 없어서 다가대를 세대를 가르치셨는데 네. 가르치시는 방법은 우선 타구나 묵화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대나무, 란초, 뭐좀 매화나무, 뭐 국화 같은 거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 네. 우선 붓 가지고 먹어서 붓 놀림을 먼저 배우고 네. 종이에 막에 번지는 그런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태상의 열태미로 어떻게 해가지고 세밀하게 그려서 인물을 그리든지 화조를 그리든지 풍경을 그리든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데 그리는 방법이나 표현 방법이나 전부 다 성사님이 하시는데 똑같이 흉내만 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지금은 다까지의 개성을 존중해서 네. 선생의 흉내를 내면 네. 못된 대단하고 또 어떻게 안 하지만 그 당시는 성사님을 훌륭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좋은 세대로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에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시대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시대 한 페이지군요. 참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운보 선생께서 이 화단에 등단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다가 국민학교 16살 때 졸업하고 17세에서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이장 선생님께 데려갔습니다. 네. 그래 그때 이장 선생님 만남이 오늘날 이렇게 면대로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의 만남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 이장 선생님께서 토양화를 걸리신 분이라면 오늘 나도 토양화를 걸릴 건데 다행히 동양화를 걸리시는 분이라 네. 나도 오늘날 동양화를 걸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지금 귀가 전혀 안 들리시나요? 귀가 들리시지 않나요? 전혀 안 들리십니다. 전혀 안 들리시나요? 네. 그럼 귀가 안 들리신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9살 때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아, 네. 9살 때 네. 열병으로. 네네. 그 지금 참 귀가 안 들리셔서 무척 그 일생을 어렵게 지나셨는데. 오히려 행복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아, 그렇죠. 네. 듣기신 소리 안 들었어도 그렇죠. 들리니까. 그리고 작품 세계에 몰두하시기는 오히려 그렇죠. 귀가 안 들리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혹시 있어요. 그것이 작품 세계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도 그렇죠? 아마 작품이라는 거 자체가 아마 그 좀 심경 속에서 조용한 속에서 작품을 해내는 것이 네. 특히나 더 동양화는 아마 심상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이 더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태어나셨군요.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학교 자신은 지금 인사동에는 특동 보통 할거나 지금 없어졌어요. 네. 별로 유명하지 말고 지금 특동 교회만 남아 있는데 그 뒤에 아들이나 아주 토랑하고 조금만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 몇 사람이 남았어요. 네. 그 중에서 아주 지금 하나 자주 만나는 분이 국악의 성경리세요. 네, 성경리 나보다 선생님. 2년 선배고 네. 가끔 만나면 옛날 학교 시절 생각하고 네. 그러나 그 학교에 술로판 친구들이나 여태까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해서 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그게 승동교회 지하실이라고 그러셨죠? 네. 승동교회. 네네. 아, 그러셨군요. 학교 이야기가 나와 한마디 말씀 이렇게 이러다 통생님은 그 학생이가 전부 통생이고 구해 먹은 사람은 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학교 선생님의 입장으로 나 한 사람하고 해서 특수 교육할 수가 없어서 네. 내 돈대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네. 그냥 동생인 사람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학교에 가더라도 뭐가지 선생님 입만 터져보고 네. 심심 몸에 교과서 봐서 그림만 구경하고 그럴 때만 보고 공간에다가 그림만 낙서만 해놨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나는 맨날로 기여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나는 어릴 때부터 화가 되겠다고 꿈을 꾸리려고 네. 또 화가 뭐하는 사람이도 까맣게 모르는 존재지만 네. 인간의 본능 그대로 네. 공백에다가 낙서만 닦고 했어요. 그래서 네. 아유 내 특히 온통을 낙서 투세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의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네. 3학년 될 때까지 나는 글자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세요. 아 그리고 명태는 큰 다가리 큰 녀석이에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남이 좀 알고 나 하나만 좀 커다란 놈이죠 이거. 네. 그런데 그 녀석은 부모한테 밤낮학교만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1학년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 올라가세요.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셨죠. 3학년까지 해도 가게도 모르고 일본말 아유에도 모르고 그런 입장이에요. 동치면 커다란 녀석이 밤낮 동치면 얼굴만 터져보이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머니가 걱정을 하셨나 다시 나는 4살 때 귀가 들릴 클방에 되는 일이 있어요. 네. 4살, 5살, 6살까지 네. 클방에서 한문을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머니가 나 한문 실력을 가지고 한글과 일본말을 가르쳐 주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보 선생님께 다루신 그림의 주제는 대개 어떤 것을 다루셨습니까?
현대가지고 그렇지만 지금도 태국 땅 아주 옛날 파워한 태국 땅을 중심으로 네.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서 아하. 현대적인 감각으로 태국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운보 선생님 작품 몇 가지를 한번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참 귀한 작품인데요. 이 밤에 봄는다는 것은 더욱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언제 저 작품이에요? 그림이요. 네. 21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얼마 전에 인사동 고려품점에서 발견했어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도로 수입했습니다. 도로 사셨군요. 네, 네. 예. 요전보다는 그 당시에 리와대학교 학생이나 네. 학생을 모델로 해서 그린 겁니다. 아, 네. 그 당시에. 그 그림이 어떻게 깨끗이 보존돼 있다니 요새 그림이 더 깨끗해서 아주 아하. 기쁩니다. 그러셨군요. 참 다행이군요. 저건요. 그리고 더 그림도 21살 때 그린 건데 네. 선전에 입사된 작품이에요. 아, 선전.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국전이죠. 그렇죠. 예. 네. 네. 저것은 소장하시고 계셨습니까? 가지고 계셨나요? 전 지금 현재 현대박물관에 현대박물관에. 아, 원래 저런 그림은요 네. 북화계통이에요. 북화. 네. 북화 나무가 있는데 북화계통이요. 네. 아주 세밀해요. 아, 저거는 말이군요. 네, 곰마도입니다. 저거는 언제 그리십니까? 전 1964년경에 그리신 겁니다. 64년이에요. 그럼 한 저 20년. 그림은 각각의 감정이 잘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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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어떤 뜻으로 어떤 내 모티브로? 감정. 아하. 그래서 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감정이 아주 폭발되는 걸 경험하네요. 하하. 그러시겠죠. 뭐가 한번 마음껏 소리 터서 불러보고 싶고 네.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죠. 나 실제는 못하지만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 그림이네요. 저 그림은 언제 그랬습니까? 저것도 비슷한 때인데 연대는요. 네. 네. 저것도 투라고 그래서 아하. 소재 자체가 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들리지 않는 그 어, 울분 같은 감정. 게 이제 네, 어. 감정이 이제 네. 표현됐죠. 답답함을 하소연하시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저 작품은 언제 겁니까? 저것은 조금 일찍 작품하신 거군요. 아, 내가 많이 그린 그림이 말그림, 닭그림, 부어이 그림, 배그림 큼직한 동물들을 많이 그리는데 네. 내 필티와 합치된 작품이기 때문에요. 아하. 예. 처음에는 어릴 때 세밀하게 그렸지만 지금은 세밀하게 그리지 않고 네. 막 힘찬 필티로 막 내가 이어거리는 그림이었는데 아, 네. 그런 기술과 대상의 그림과 일치가 돼서 많이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은 다 필티 가지고 세밀하게 못 그래요. 네. 그렇군요. 모두. 저 그림은 어떤 겁니까? 저 이제 괴 같은 게 저게 이제 저희 아버님의 그 생각이 그대로 잘 나타난 작품이죠. 아.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군중의 때라고 그럴까요? 네. 무리들 뭐 이런 복잡하게 얽힌 아.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귀로는 안 들리시지만은 네. 직접 저런 속에서 작품 속에서 그 괴들이 바글바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작품을 해내신 겁니다. 아, 저 괴군요. 네, 전부 다 괴입니다. 아, 이제 살아있는 저렇게 포용하는 방법도 네. 어릴 때 묵화를 배워왔기 때문에 네.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훈련은. 아하, 그렇군요. 예. 어려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하군요. 예. 저 작품은 언제 그리신 작품입니까? 폭격방이나 네. 1952년에 유이오다 네. 희망의 피라가 있었던 게 그린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런 그림이 우리 한국 동해와의 대경지를 열게 된 기회의 작품입니다. 아하, 네. 복덕방. 그때까지는 우리 동해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하고 구속과 자유를 뺏기고 어느 한개 전통 테두리에서 조금도 나오지 못할 시대예요. 그 당시에. 네. 그런데 나는 6.25때 피나가서 그런 관념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네. 작가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싶은 세계를 창조해내보겠다는 결심이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그림을 그리셨군요. 네. 저 작품은 언제 겁니까? 나가서 당모의 뒤에 나비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비의 꿈이라는 거죠. 나비요. 나비의 꿈. 네. 미국 뉴욕 아파트에서 그린 겁니다. 아, 네. 저 빨간 빛깔은 미국에서는 보사타칼라, 네. 보사타칼라로 이용했었던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양화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서양화의 소득, 정치만은 동양 이걸 가지고 있고 네. 작품 기술만은 서양에 가서 받아들여서 네. 자기가 대탕도 해놓는 그 관념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네. 저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저 작품은요. 네. 저게 지금 현재 바티칸 궁에 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교황이 오셨을 때 네. 저게 기증된 작품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내용이요. 네. 제 동생이 지금 현재 수녀로 가 있는데요. 아. 그때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저 작품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그 작품과 지금 연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동생이 수녀로 간 것을 미리 조금 한 작가가 앞일을 좀 예상을 하셔서 그리셨다 해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천주교 쪽에서 네. 좀 얘기가 돼서 그 교황 오셨을 때 기증이 됐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종교화도 그리셨나요? 네, 정교화도 그리셨습니다. 네. 어떤 그림들을 그리셨습니까? 신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한 30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교화를 하실 때는 한국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이런 분을 한국적인 예수님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그래서 피난 가셔서 이제 그 작품을 하셨는데요. 그때 네. 아마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서 네. 작품을 하시게 됐는데 아. 지금 저희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마국간이죠. 예, 마국간에서 한복을 네. 입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한국적인 것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네. 예수의 생애를 그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혼자서 이제 어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성경의 그 신약을 주제로 하셔가지고 그걸 네. 매일 읽으시면서 아하. 저 작품을 30점 완성하셨습니다. 아, 네. 그 운보 선생님도 종교 생활을 하시고 계신가요? 네. 어느 원래 기독교셨는데요. 네. 제 동생이 이제 수녀로 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 천주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운보가 아니고 이제 베드로 킴입니다. 베드로 킴. 예. 네. 아, 그러셨군요. 전 어느 장면인가요? 저기 지금 산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복음 예, 맞습니다. 설교하시는 설명, 네. 장면이시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장면은 어디입니까? 저기 나자로 마을에서요. 네. 그 최근에 그 추기경님한테 그 베드로의 저걸 영세를 예, 받으셨습니다. 영세 받으시는 거군요. 예. 예. 저 김수환 추경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베드로 근데 김 모두들 날 보고 왜 당뇨교회에서 네. 가톨릭으로 넘어가느냐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오늘날 사람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태리 여행 후에 이태리의 가장 교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교회 내부 어디나 다 하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문경하고 다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일부 부분에 미켈란젤로의 돌 동학들이 모두 당시에 있는데 정말 아주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가톨릭 교회로 계속 개교하겠다고 그때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한국에 와서 1억 들어 티라다 시간으로 하면은 얼마 전에 김수희경을 만나 뵈올 때가 나의 영태분대가 나서 네. 그분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네. 날 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영태를 뵙게 됐고 네. 영태의 본명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운보 선생님 오늘까지 있기까지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오늘날 나 이마침 달아야 돼 가서 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나의 우애이나 특히 어머니의 공이 크고 네. 어머니는 다 희생자인 정신으로 아하. 회를 듣지 못하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 태도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성공시키죠.
희생자의 봉사를 요청해서 네. 오늘 나를 만나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6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38년의 세계는 온통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정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외할머니나 네. 30세에 과부가 되셔서 평생을 다하고 같이 지내오셨는데 네. 그때는 몹시 가난해서 네. 품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아하. 그 할머니가 참지 못해서 당신이 이불까지 전장포에 가다 잡혀서 네. 배고파하는 손대라고 해서 음식을 당분에 주시고 아주 눈물이 없게 나간 사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내 둘의 개화가 될 기회를 나누어 주었어요. 네. 같은 화가가 만나서 나한테 많은 자극을 받고 네. 서로 격려를 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나쁜 점을 충고를 하고 서로 비평가도 되고 네. 동기도 되고 네. 그런 감정으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여튼 우리 아이 만나면 나의 돈에 큰 발전을 줄 기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그 우양 선생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에 세 사람의 여성이 네. 이 운모를 만나 놓았다고 늘 그렇게 말하게 네. 됐습니다. 그 언제 만나셨습니까? 어느 날 내가 통역 시절에 네. 5월이나 집에 들어와 보니까 왜 멋있는 여자가 서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도 없는 날때는 다리에 하일이 아주 지금도 기억에 서네요. 네. 어디나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지 놀랐지만 네. 그때 뭐 결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감히 그럴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하고 하늘과 땅의 사이예요. 나는 집도 없고 회도 먹고 가난하고 학별도 없는 사람, 회 먹는 사람이고 우애는 부잣집 딸이고 일본도 고등 공부까지 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안 매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다 소에 아주 어려운 그 환경에서 같이 결혼한 것도 선생 열분이라는 게 아무 혼이 그런 게 아니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라고 해서 많은 희생도 당하고 해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 미안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속이 사람이도 하고 앞으로도 그 사람의 작품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원래 사람이 귀가 먹으면 네. 말을 키워갖고 들을 수가 없어서 네.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의 세계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그런 세월에 나가면 혀가 굳어져서 말까지 못하게 돼서 네. 어려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상은 귀가 먹을 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나도 긴 이야기라면 혀가 굳어져서 답답해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그 우양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필담으로 자꾸 이야기했지만 네. 그 사람 나하고 결혼부터 필담을 하기가 따뜻이라서 네. 날마다 어떻게 밤낮 필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급한 건 안 되니까 내 자기의 말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많이 했는데 네. 어느 날 우연히 같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네. 그 영화 주인공의 여자가 나처럼 갑자기 괴가 먹었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여러 머리를 떠서 세상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네. 입술 놀리는 걸 가지고서 네. 안에서 하는 공부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우애도 그걸 보고
나한테 그 방식대로 가르쳐 주어서 아, 글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튀어버리고 별도 닫고 말로 하기 시작해서 날마다 말로 하는 훈련은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훗날다가 홍대와 초조사대 교소로 20년 동안 다니는 데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겨서 네.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부인께서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어머니가 그렇죠. 아버님 네. 말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렸죠. 지금 얘기하면은 아마 그게 구화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구하게. 예,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아하. 그걸 알아듣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네, 위대하십니다. 말을 못하시는 아버지를 말을 하시게 했으니. 네, 그러니 가슴 속에 아직도 같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영원히 같이 계신 거죠. 네. 두 분이 함께 그림 그리시고 같이 사셨고 사랑을 그렇게 깊이 나누셨으면 두 분의 화풍이 가까워졌다고 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방에서 나는 운동에서 그려버리고 네. 우회이나 아래에서 그려나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서로 그림이 닮아가는 거예요. 아, 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한 방에서 같이 그리면 다 연발등등으로 그림이 똑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고민도 많고 네. 그래서 서로 내가 동이로 가면 그 사람은 서로 가고 네. 그 사람이 남이로 가면 나 북이로 가는 네. 그런 세계로 서로 또 탐지 안 하고 파야를 떴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간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여성다운 탐색이라는 감각이 풍부한 태도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새로운 감각적인 그림을 그 사람부터 양복했어요. 네. 양복. 나는 다시 최가라문이 타서 전통으로 나가세요. 전통으로 나가서 전통의 생명인 선 그걸 나 붙잡았어요. 네. 그래서 방향을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요. 네. 갈라져서 서로 양대비로 공부를 해서 네. 개성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 그림은 언제 그리신 그림인가요? 저건 저희 어머니 어머니 작- 그림. 네. 어머니 그림하고 아버지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다르죠. 저희 어머니 거는 상당히 섬세합니다. 선들이요. 네. 그러면서 저 당시도 저희 어머니도 상당히 그 전통 화법에서 탈피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하. 그 작품 자체가 네. 상당히 많이 탈피가 됐습니다. 네. 저건 언제 그리신 그림이십니까? 저런 그림이 훗날에 투상과의 한보태가 돼야 이런 그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두 분께서 같이 지나시다가 우양 선생님께서는 작품 활동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용하게 일어나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 네. 그러나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요. 네. 나하고 결혼 동기는 남편이다 내다 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 좋은 동기를 만나서 서로 손잡고 네. 같이 한평생 일을 하면 한다 가면 왔다는가 그 생각에 힘 때문에 가지고 모든 희생을 초월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죽을 때까지 아주 거리에 막 열심히로 거리고 시간을 가서 좀 모르고 열심히 보내서 그래서 미국 유학 같은 건 다 필요 없게 생각해서 아하. 집어버리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그와 달라게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랬다가 50살 때가 서로 프라지아 등방으로 비엔나나 같이 갔다가 네. 미국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밤에 갔다 왔다고 그림을 별로 신통치 못해서 같이 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러자면 서울에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뭐도 해서 그럴 수 없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나 과거에 터제 시절에 못한 유학을 우에 넣어서 네. 지켜로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게 언제 일이었습니까? 그게 1970년대였습니다. 70년. 네. 그 우양 선생께서는 50이
되셔서 미국 유학을 가셨죠? 네, 늦게 가셨죠. 예. 그게 늦게 만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운보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대. 아마 50대일 거예요. 네. 연애 50이면 할머니가 된 게죠. 할머니는 아니죠. 예. 그런데도 현대적인 미드세에 대담하게 파고 들어가서 네. 도전을 해보겠다는 용기로 아하. 만용이 아니라 용기로 덤빈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성과를 거두셨군요. 아주 훌륭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오양 선생이 남기신 작품을 몇 작품 한번 보면서 운보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작품들인데 저거는 언제 그리신 작품인가요? 제가 18세때 터질 시절에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곱게 어쩌면 자기 다 와서 있는 몰라요. 자화상. 왜 이런 미인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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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어떤 것을 그리셨는지 저것은 언제 겁니까? 저기서 군산 시외에 있는 구암동 이런데 피난 생활했는데 네. 아침에 저녁이나 저런 모습에 톤 안에는 많이 왕래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힌트를 내가지고 그린 작품입니다. 네. 저희 1956년도에 네. 미협 대통령상을 탄 작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상 같이. 이 사람은 어릴 때 요면 어릴 때. 그렇죠. 저 작품은 언제 겁니까? 그리고 타타 네. 그리고 타타 닭가정 입장에서 네. 정치인적인 면을 표현하려고 하더니 아, 여성들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네. 토로도 같이 사들과 꺼내놓은 네. 자유를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제 일종의 여성 해방 아하. 운동 네. 비슷하게 작품을 하신 것 같아요. 새가 세 장에서 나온 그림하고 같이 하셨죠? 네네. 예. 저 작품은 언제 겁니까? 이 시기의 작품들 모두 간 작가가 기술적이나 정신적으로 원숙한 경제에 들어가서 네. 철학과 인생 문제와 사회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 작품을 그래로 작품들을 예. 네. 대체로 저희 그 어머니 작품의 소재가요. 네. 이제 그 세장 안의 새들이라든가 또는 초기 작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네. 어항 안에 고기라든가 이제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한 중에는 그 여성적으로 어딘가 탈피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초기에 좀 아버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상당히 답답하셨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 상당히 그 섬세한 것이 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작품으로 성격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절필그림이다. 미국에다 팔라고 와서 바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아주 과거와 현대 작품 아주 달라요. 아주 특징이 있는 건데 아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 10년만 더 살고 이런 계통의 그림을 그렸다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더 많이 나올 뻔했는데 네.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군요. 참. 어쩜 하늘의 뜻인지 몰라요. 예. 하늘의 힘이 열막 타져서 발포하니까 못하게 어쩌려고. 저건 이제 타피스트리라고 그래요. 네. 1970년도에 뉴욕에 가셔서 손으로 일일이 전부 다 짜셨어요. 그래서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저는 티를 타피스트리. 하나라도 진짜 티를 붙인 게 아니고 네. 직접 따가지고 그냥 아주 다 부탁보다 전부 다 직접 따가지고 했어요. 네. 잘못 생각하면 저런 턴에다가 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전부 다 직접 땄어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땄어요. 시간이 펑만이 걸리고요. 네. 그래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인데 남성들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작품은 무엇인가요? 저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본 작품들인데요. 네. 저때 저희 어머니가 그 한국적인 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안에 맷방석이라든가 아니면 동전, 한국 엽전들, 꾸러미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의용해서 한국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네. 것 같습니다. 저서 일반 여자 그리기 전 독일은
네. 일본의 하숙한 투입집 다른 모델로 그렸기 때문에 네. 일본 여자를 그리게 아, 되어 있어요. 네. 학교 시절이죠. 23살 때 네. 동경 미술을 다 학교에 탐방했을 때. 네. 저거는 총독상을 받은 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더더 환도 후에 그린 거죠. 환도가 두 해가 파괴제 집이고 판대 집이고 뭐죠. 안에 내가 상상하는 그런 네. 일사 후퇴 말고 환도 네. 환도 네. 거울 모습이에요. 네. 저건 이제 국전 대통령상을 타신 겁니다. 네. 아까 미협전에서 대통령상 탄 거와 동시에 같은 해에 대통령상을 타셨어요. 아. 그래서 1년에 2번 대통령을 타신 건 아마 우리나라에 없었을 네. 겁니다. 1년에 2번 대통령상 타셨고. 네. 네. 저 그림이 지금 저거는 주로 이제 이 작품들이요. 저희 어머니의 그 선은 곡선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부 다 라인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하. 선으로. 그래서 네. 돌아가는 것을. 예 친구요. 가장 그 두 분을 잘하시는 운보 선생, 오양 선생 잘하시는 조경희 여사님이 계신데요. 잠시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경희 여사님께서는 지금 예청 회장으로 계시고 참 우리 여성계에서나 또 문화계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운보 선생, 우양 선생과는 언제부터 아시고 계십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아마 제가 그 신문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네. 알게 됐고 그 후에는 제가 화가 친구들이 많지만도 네. 그 중에서도 아마 그림이 좋아가지고 네. 계속해서 그 우정을 맺어온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두 분이 사시던 가정 생활도 잘 하시겠는데요. 성북동에 그 사실 적에 네. 우양인들 그 심심치 않게 또 전화를 걸고 네. 오라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들 그 바쁜 일과 중에서도 그 성북동 또 집이 찾아가면은 그때 아마 지금 자녀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렸었고 네. 또 운보 선생님도 그때 젊은 시절이었었는데 네. 참 음식도 잘 만드셨고요. 네. 그러고 그 전부 기뻐하셨어요. 네. 운보 선생도 저희 들어오면 좋아하셔서 네. 그 말씀하실 때는 뭐 필담이라 하지만도 네. 대충 그때 그 손으로 이렇게 네. 그 모든 표정으로 해서 말씀을 해서 서로가 통화가 되고 네. 그 행복한 어떤 부부 네. 상 같은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좀 듣기에는 네. 젊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답답한 기운이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갖다가 아마 운보 선생 오늘날 이렇게 참 대중 앞에 나와서 네. 말씀하실 정도로 좀 유창하게 지금 하시는데 그땐 전혀 못 하셨죠. 아하. 그러는데 그 답답하시면 그 다른 방에 가서 다듬이질을 그렇게 다듬이 소리를 내시면서요. 네. 그걸 자기 가슴을 좀 이렇게 어루만졌다고 그러세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그만큼 그 참았죠. 인내력을 가지고 그렇군요. 나가셨죠. 네. 그 우양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가깝게 네, 모셨습니다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참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는 여성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죠. 그래요. 그 이 운보 선생님 내외분의 그 부부애라는 참 세상에 두드러지게 난 좋은 예인데요. 정말 어울리는 부부예요. 네, 그 두 분의 그 부부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행복한 하여튼 부부였고 네. 또 그 후에도 10년이 된 이후에까지라도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네. 우리가 운보에 또 선생의 그 전시라든지 간다든지 하면은 아하.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고요. 네. 또 이번에 그 참 10주년 추모전을 그 개최하셔가지고 또 우리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네. 그 테이프 끊는 아하. 이런 일을 전부 하시는데 참 이런 그 행복한 그 죽었어도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도 같이 모시고 계시다 그러시던데. 네. 역시 그것이 부부겠죠. 네. 네. 김 선생님께서 그림 외에 다른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과부의 사람은 네. 같은 과부 알아준다고 네. 로하자잖아. 네.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 네. 서로 호흡이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 사업을 해서 우리 한국에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포사하고 집계지만 내가 보기에는 4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해서 나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농아복지회를 만드셨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네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농아복지 1979년에 이제 저희가 그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를 발족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저희 아버님 혼자서 네. 개인이 지금까지 농아복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하. 그럼 지금 맡고 계신 직분은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지금 제 아버님이 이제 농아복지회 회장님이시고요.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저희 수건 사업인 그 한국 청각 장애 센터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개원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이사장님으로 계시죠. 제 아버님. 그럼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인가요? 저건 저희 농아들이요. 네. 저 홍콩에서 아시아 농아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농아 축구 대회에서. 네네. 그래서 네. 8개국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가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것도 그 농아복지원의 학생들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여기 나오신 분은 이제 사쿠라우치 요시오라고요. 네. 일본 외상을 하셨던 분이죠. 네. 근데 저분이 일본에서 청각장애 협회 회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거기 일본에 가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중공 대표. 이 사진은 저 중공 대표들입니다. 저분들이요. 네. 근데 저희가 WFD라고 세계 농아 기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유엔에 가입이 되지 않은 나라는 가입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외국 분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사진입니다. 아하. 예. 그 이것은 이제 팔레르모에 처음으로 그 세계 장애자 회의를 할 때 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저고요. 그 아. 옆에 계신 그 여자분이 그 팔레르모의 시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도 저기다 이제 태극기를 꽂고 네.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68개국 중에 한국으로 이제 가입이 네,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농아복지 시설을 위해서는 대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센터를 짓게 되는데요. 그 센터 안에는 예방 교육을 위한 언어 네. 치료실이 생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이제 언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에서요. 근데 네.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 영세민들 특히나 농아 쪽은 좀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센터가 아마 개장이 되면은 이제 그런 영세민들을 무료로 치료해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도 대단하겠는데요. 예산이 대단하고요. 네. 또 지금 가장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 LA에서 네. 7월달에 또 세계 농아 올림픽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또 거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선수들을 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 비용도 이제 네. 그럼 그런 그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하시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님이 작품을 파셔가지고 아, 이제 아버님 작품으로? 네, 경비를 쭉 댔습니다. 아, 이게 그게 참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많았죠. 감사한 얘기죠. 또 작품값이 비싸다고 또 이제 얘기들이 가끔 있었는데 네. 그 작품들이 전부 다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다 농아복지다 지금 뒤에서 밀고 계십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더군요. 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 안다. 네. 그 말씀을 하셨군요. 그 슬아의 자녀는 몇 분이나? 일남 삼녀이면은 네. 큰 딸은 워싱턴에서 생활하고 네. 둘째 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하고 네. 막내는 지금 마닐라 수조원에서 수녀 수업을 하고 아. 야, 네. 그러면 아드님은 한 분이시군요. 네, 제 외아들입니다. 네. 그럼 맏아드님이요, 막내 아드님. 저는 저 둘째입니다. 아, 둘째.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럼 현재 김환 씨는 어떤 일을 하시고 저는 계십니까? 지금 농아복지 상임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 그 사업에. 네. 예. 어때 그런데도 혹시 취미가 계신가요? 취미는 전혀 없었는데요. 네. 제가 저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네. 또 제 전공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서 디렉터 생활을 쭉 해왔는데 네. 제 아버님이 여기다가 그 농화복지를 하나 설치하셨는데 네. 제가 한번 나와봤다가 아하. 너무나 일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하. 또 저 외아들이고요. 네. 아버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아하. 또 저희 어머님이 쭉 돌보시다가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오게 됐었습니다. 아, 참 네. 중요한 일을 맡으셨군요. 예. 그 전에는 역시 미국에서 공부만 하셨나요? 그렇죠. 네. 네. 막상 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농화복지를 돕다 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을 도우시면서 얻으시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버님이 저는 그 아버님하고 생활을 사실은 많이 못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농화복지를 위해서 온 다음부터 네. 아버님하고 약 6년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아하. 서로 대화를 많이 이제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님을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저도 아버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셨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수화도 배우고 네. 또 아버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버님의 그 참 깨끗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안 들리시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하세요. 그래서 아하. 그 어린애 같으신 데도 많으시고 또 그 깨끗하실 때는 또 상당히 깨끗하십니다. 너무 단순하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농아들을 돕게 되니까 아버님의 일이 곧 제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또 여기 그 아드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며느님도 나와 계십니다. 운보 선생 자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1년 되는 것 같아요. 74년에 했으니까요. 지금 다 같이 나와 계신데요. 특히 그 시아버님이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운보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위대한 작가시지만은 한마디로 사랑에 충만하신 분 같아요. 어머님께 그 못다하신 사랑까지 저한테 다 주시는 것 같아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운보 선생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작품 하시는 거 외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는 영화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 아버님이 들으시는 시간보다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영화 보는 것으로서 메꾸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때로는 아이들하고 그 로봇 만화 영화까지 같이 앉으셔가지고 서로 밀어가면서 보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시어머님하고 같이 사신 건 얼마 안 되시겠어요? 예, 결혼하고 어머님하고 산 거는 만 1년 정도 돼요. 이게 여성으로서는 완전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아버님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습니까? 아버님이 대인다우신 면모가 있으시죠. 체격이 조금 비대하셔서 식생활을 좀 권장을 하고 계신데요. 잘 워낙 식도락이시고 그러셔서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부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양 선생의 음성은 비슷하죠? 조 교수님 그 느끼시죠? 정말 얌전하세요. 예, 네. 아주 비슷하시군요. 네, 정말. 예. 아까 그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 장애자를 둔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하실 게 계시면 해주십시오. 장애자의 부모가 우리 어머니처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바라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네. 어느 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다 회를 못해서 있어요. 그러니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나 네. 그 어머니를 다 살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열대미로 회개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많이 생기는 어머니는 어린애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그 부모들이 갖다가 내보내서 파출소에서 수다다가 고아원에 보내는데 결국은 무식해서 개인적으로 무식해서 그런 짓이 일어나기 수있지만 사회나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신체 장애자를 병신 책임을 하지 말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가 나를 사랑하는 아니지만 나도 8살에 귀가 먹었는데 돌아어머니를 만나서 그분의 노래 이로울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를 하는 부모님을 보고 나 같은 진짜 당연히 가진 어머니들이 좀 다른 생각으로 교육에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신체 장애, 그 불구를 이기시고 인간의 승리를 거두어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킨 김기창 화백님. 아마 이러한 자녀분들을 댁에 두시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모든 면을 승리하신 원로 화백이신 김기창 화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